카메라가 켜졌죠. 제가 만약에 여기 사진을 이렇게 넣겠다. 네,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 사용을 눌러주면 짜자잔 바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제가 지난 아이패드 프로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맥북 에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품 구독자분들이 빨리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바로 그 제품인데요. 드디어 이 제품이 도착을 해서 오늘 제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맥북 에어 제품이 기본형 제품이에요. i3 제품이고 램을 8GB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형 제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맥북 에어 기본 모델의 가격은 132만원, 학생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118만 9천원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매우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직접 2020 맥북 에어 기본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그 후기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북 에어가 맥북 프로 모델 대비 가지는 장점은 바로 휴대성이죠. 이 제품 알루미늄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1.29k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적인 측면에서도 0.41부터 1.61의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휴대를 하면서 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품의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그리고 골드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맥북 프로 등은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맥북 에어 제품은 맥북 프로에 없는 이런 골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맥북 에어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골드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20 맥북 에어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세대 인텔 코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전작에 비해서 특히 GPU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0세대 인텔 아이스레이크는 이러한 GPU 성능에 포커스를 해서 만들어진 CP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제가 뒤에서 다양한 앱들을 사용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 기본 저장 용량이 256GB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작에서 128GB는 조금 적지 않나 하고 저장 공간을 추가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동영상과 사진을 많이 저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면 256GB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S가 차지하고 남는 기본 저장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이널 컷 프로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라이트룸도 설치를 했고 게임도 설치를 했는데 210GB 이상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본 모델에서도 200GB 이상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하나 이 제품이 달라진 부분은 바로 키보드입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과 마찬가지로 가이식 메커니즘이 탑재된 키보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글 등을 쓰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고 있지만 좋은 키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오른쪽 위에는 터치 아이디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북 에어의 잠금 해제 등을 하실 때는 이러한 터치 아이디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아래쪽에는 이러한 넓은 트랙패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노트북들을 사용을 할 때는 마우스 없이는 거의 작업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맥을 사용할 때는 이 트랙패드에서 다양한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랙패드만으로도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맥을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은 왜 트랙패드가 좋다고 하는지 아마 사용을 하시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 에어 제품은 좌측에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를 탑재를 하고 있죠. 이러한 썬더볼트를 통해서 제품을 충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4K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연결해서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렇게 맥북 에어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다가 집에 왔을 때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장 메모리 등을 빠른 속도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무선 인터넷을 최대 11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충을 해서 가지고 나가시면 하루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과 게임 그리고 사진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이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맥북 에어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사양 환경에 맞춰서 설정이 변경이 되어서
즉 일단 게임 플레이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맥은 게임용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기본 모델로도 롤을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맥북 에어의 가성비가 좋아지면서 기존에 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맥으로 입문을 하면서 기존에 내가 사용했던 앱들이 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피스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맥 앱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번에 오피스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설치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엑셀이나 오피스 등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맥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맥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노트나 넘버스, 페이지스 등의 앱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노트 등을 사용하시면 좀 더 발표를 멋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4K 영상입니다. 제가 4K로 촬영한 영상이고,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맥북 에어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블레이드를 한 5분 정도로 식혀서 블레이드를 시킬게요. 이렇게 동영상 작업을 하실 때 여기 뷰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에 맞출 수가 있고 퍼포먼스에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퀄리티에 맞추시면 약간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퍼포먼스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실 때 퀄리티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5분 정도의 4K 영상을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세팅을 H264, 제가 작업하고 있는 H264고 지금 용량은 2.58GB의 용량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할 때 발열이나 소음 등은 어떠한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자, 마이크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조용하게 작업이 되네요. 그리고 이 스피커나 이런 부분은 발열이 없고 팜레스트도 트랙패드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키보드 상단 부분에서는 발열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12분에 시작해서 2분이 지났는데 약 20% 정도 지금 렌더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12시 12분에 4K 영상에 5분 정도의 영상을 렌더링을 시작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2시 19분에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처럼 맥북 에어 기본 모델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은 4K 영상도 편집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을 만들 때 좀 더 다양한 소스를 사용을 하시고 좀 복잡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맥북 프로 모델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작업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폴라오피스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이 앱은 유료로 결제가 필요한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결제를 해서 폴라오피스를 통해서 한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인강 등의 서비스가 만약에 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트캠프를 통해서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해당 서비스만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트캠프를 통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I 표시를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작업을 하신 분들은 게러지밴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게러지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직 프로 X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로직 프로 X도 맥북 에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은 지금 90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동영상 편집을 해보고 음악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바로 사진 편집입니다. 사진 편집은 포토샵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라이트룸을 사용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맥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촬영한 이런 사진들을 바로 이 사진 앱에서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노출을 조절을 한다든지, 저희 동네에 있는 빵가게예요. 자, 그리고 뭐 색상이나 효과, 이런 효과들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뭐 빠르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제가 사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네요. 이러한 작업들을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맥북 에어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맥북 에어는 13.4명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13.4명이기 때문에 딱 휴대를 하면서 가지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고요. 2560/1600의 고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PPI는 227 PPI입니다. 과연 밝기가 어둡지는 않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카페 등에 가지고 나가서 햇빛이 뒤에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밝은데 아니면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비율은 16:10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트루톤 기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색 온도에 맞춰서 컨텐츠를 눈이 편하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워낙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양쪽에는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와이드 스테레오 사운드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 사운드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북 에어를 사용할 때 아이폰을 사용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아이폰의 연동성을 높여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키노트 등의 작업을 하실 때는 연속성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아이폰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이 키노트에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키노트를 사용할 때 만약에 사진을 바로 촬영을 해서 넣겠다 하면 보조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사진 찍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바로 카메라가 켜졌죠. 제가 만약에 여기 사진을 이렇게 넣겠다. 네,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 사용을 눌러주면 짜자잔, 바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죠. 또 하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이메시지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맥북에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전송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만 주시면 바로 잠금 해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형 2020 맥북 에어 제품을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공개가 된 후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으셨고 이미 구매를 하셨다는 분들도 제 커뮤니티 탭이나 댓글 등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직접 이렇게 만나보니까 전작에 비해서도 가성비가 더 좋아진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북 에어를 통해서 맥에 입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전 맥북 에어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성능적인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카이싱 메커니즘에 키보드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맥북 에어 제품으로 리뉴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맥북 에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